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전날 21일에 코스피 반도체 랠리에 힘을 입어서 11.17% 폭등한 194만원에 마감을 했죠. 현재는 193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고점인 196만 5천원을 터치하고 나서 장중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죠.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장중 흐름이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 증권가에서 400만 닉스 간다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좋지만 이처럼 우호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섣불리 위로 따라 들어가는 걸 경계하셔야 되는데, 겉으로 보이는 이 전망 뒤편 속에 실시간 데이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누적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시간 장중 수급을 보면 외국계 창구에서 심상치 않은 물량이 보이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JP모간에서만 약 22만 주의 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주가 상단을 누르면서 지속적으로 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흐름이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급 움직임은 글로벌 매크로 동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엇갈린 종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혼조세가 나타났죠. 특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8% 하락 조정을 받은 반면 IBM은 12.4% 급등하는 등 기술주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7,8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 외국계 자금은 추가적인 공격적 매수보다는 일단 이 리스크를 관리하며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세력들이 지금 왜 이 가격대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고점 부근인 202만 1000원까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단기적으로 발생한 이 차익 실현 욕구와 상단의 매물 소화 테스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유입되는 이 매수세를 활용해서 외국인 주체들은 자신들이 밑에서 저가 매집했던 이 물량 중 일부를 자연스럽게 분산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어제 캔들 움직임이랑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를 보시면 현재 일봉상 이 5일 이평선은 183만 7,200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이 11선은 187만 1,100원 선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기 이평선인 21선과는 여전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장중에 191만 2천원까지 밀렸다가 이 아래꼬리를 달며 다시 올려놓는 흐름은 단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중이고, 위로는 직전 고점 부근에 저항이 존재하지만 아래로 11선이 지켜주는 한 단기 추세는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후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기준은 이 10일 이평선이란 거고요. 이 다음 주에 시장이 열리고 이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오늘 오후 동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심리적 마디 가격은 190만원 선입니다. 차트상 이 자리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켜내 주느냐 혹은 지지선이 무너지며 밀리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 수급 공방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내일 당장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또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주님들마다 들어오신 평단가도 다 다르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수집한 이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스스로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캐치해서 가시죠. 하지만 이 나만의 기준점을 세워보고 싶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이 시장 변동성을 혼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불필요하고 복잡한 설명 모두 빼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에 맞춰서 기준점과 이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저도 이 직장생활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이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라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이 대기업들이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0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 전지에 집중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는데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이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지만 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당장 오후장이나 다음 주까지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이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